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3강 개화 세력의 분화와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화 세력은 청에 대한 인식과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에 대한 대립으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의 대표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있고,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서양의 기술과 제도, 사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건 개화파의 대표 인물로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이 있고, 이들은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등이 있고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에 대해 알아볼까요? 갑신정변은 개화 정책이 지연되고 소극적 개화 정책이 이루어지자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아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일으켰던 커다란 정치적인 변화였습니다. 갑신정변의 과정을 살펴보면 1일차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우정국 개국 축하연례 때 정변을 일으켜 정부 고관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 개혁을 시도합니다. 둘째 날 각국 공사에 새 정부 수립을 알리고요. 셋째 날 14개조 정강 발표를 하였으나 청나라의 군사적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고 맙니다. 갑신정변의 내용은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청산하고 분벌 폐지, 만민평등 주장, 조세 개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백성과 관료층은 크게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 의존했다는 점, 두 번째는 정변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라는 것 기억하실게요. 갑신정변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일단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갑신정변에서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압박을 가한 것이죠. 이로 인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서로 합의하에 양국의 군대를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의 군대가 파병하게 되면 나머지 나라에게도 알려주게 되어 동시에 파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파병하는 빌미가 이제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의 간섭이 심해지고 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이때 조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를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이 이를 영국에 항의하고 청의 중재로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설수하게 되지만 조선이 러시아나 영국 어느 편도 들지 않아야 한다는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가 다음으로 러시아 농민운동을 알아볼게요. 일단 이 당시의 국내 상황은 근대 문물 수용에 경비가 지출되고 각종 배상금 부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과 탐관오리의 수탈 등으로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봉기를 일으키고 일본 상인들의 쌀 대량 수입으로 국내의 쌀값이 폭등하자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이 반포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배상금 지불을 요청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농민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860년 경주지방의 몰락한 양반 출신인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을 결합해서 창시한 종교인 동학이 이대교주 최시형 때에 농촌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대됩니다. 이들은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는데 삼내, 서울, 보은 등에서 집회를 열고 1864년 백성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던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줄 것과 종교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후에 이것이 사회개혁 운동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까지 정리할게요. 그럼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점이었던 고부 농민봉기에 대해 알아보면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에 탐관오리의 대명사였던 조병갑이 있었습니다. 조병갑은 자신의 아버지의 비석을 세운다고 많은 돈을 빼앗아가고 멀쩡한 볼을 허물고 새로운 볼을 지어 물세를 걷는 등의 횡포를 저지릅니다. 이에 전봉준이 1894년 1월 충청도, 전라도 일대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죠. 관할을 점령한 후 조병갑의 횡포 시정,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정부로부터 시정을 약속받고 10여일 만에 해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1894년 3월 고부 백산에서 걸기하여 황토연, 황용춘 전투 중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원군 요청으로 청나라와 일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5월 8일 정부와 전봉준이 12개의 패정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군은 해산하고 대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죠. 이것이 반봉건 성격의 1차 봉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들어온 일본군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고 청일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이에 외를 몰아내고자 하는 반외세의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농민군은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과 고전을 하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고 전봉준과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 및 교수형에 처해지며 2차 봉기는 실패하고 맙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었으며 가보개혁과 항일의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억을 보시면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갑신정변을 할 때 문벌 폐지, 만민평등을 주장하였지만 갑신정변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정답이 아니고요. 니은, 청국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3일 만에 청나라가 군사 개입을 함으로써 실패하였죠.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조선이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조선이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지불한 것은 갑신정변의 결과가 아니라 이모군란의 결과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표현이 아니고요. 리을,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 철수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국과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1885년 기억,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조선을 니은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은 거문도 사건이죠. 그러므로 2번은 거문도 사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됐었죠. 그러므로 니은에는 중립국이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농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2차 봉기를 생각해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침략한 거에 대해서 대항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요. 3번 탐관오리 처벌 등을 주장하였다. 1차 봉기 때 고부군수 조병갑을 처벌을 주장하였었죠. 그러므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4번 사회개혁을 추구한 반봉건 운동이었다. 1차 봉기는 반봉건 성격의 운동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5번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갑신정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하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대개혁 운동의 전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